현대로템 4분기 호실적 2억, 올해 이익 성장 지속. 유진투자증권은 1일 현대로템에 대해 4분기 호실적 1억, 올해 역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6,000원을 유지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의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며 전 사업 부문의 매출 실적이 직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9,892억 원, 영업이익 68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연구원은 올해 현대로템은 실적 전망치로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디펜스 솔루션의 폴란드, K전차, 인도 가속화가 이익 성장의 드라이버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추가 방산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며 먼저 기본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추가 확정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2월 중 수출입은행법, 자본금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생명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AI 모델을 활용한 신규 펀드 3종을 변액보험 시리즈에 추가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크래프트는 2019년부터 하나생명 변액보험 시리즈의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해왔다. 크래프트의 AI 기술이 적용된 상품은 하나생명 ETF 투자의 정석 변액보험 시리즈 산하, AI 글로벌 주식형, AI 글로벌 주식 혼합 60형, 그리고 AI 글로벌 주식 혼합 70형이다. 여기에 이번 달 새롭게 추가된 3종의 상품을 포함하면 총 6종의 펀드가 크래프트의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전통적인 자산 배분 방식으로 시장의 위험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생명 변액보험 AI 시리즈 3종은 방대한 금융시장 데이터들을 학습해 사람이 감지하기 힘든 투자 국면, 변화 패턴을 신속하게 포착함으로써 꾸준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번에 신규 출시되는 각각의 변액보험 상품은 AI의 예측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다. 우선 AI 미국 주식형은 크래프트의 미국 주식시장 하락 위험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주식과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조절한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한 급락장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AI 미국 채권형은 채권 시장의 듀레이션 리스크, 신용 리스크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채권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 상황에도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AI 글로벌 웨더형은 AI 모델을 활용해 거시시장 변화에 따라 주식, 채권, 원자재, 자산 분별 위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산 배분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모델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량 자체가 증가하는 현 시장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투자 접근법이 필요하고 AI 모델을 활용한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예측력의 향상은 적극적인 투자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에 출시한 AI 시리즈에 대해 하나생명 이기택 부장은 AI 모델의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까지 확대했다라며 이를 통해 AI 기반의 자산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2년에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1,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는 2016년 설립 이후 독창적인 AI 투자 솔루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크래프트는 2019년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 인공지능 ETF들 상장해왔고 25곳이 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에 크래프트의 AI 모델을 공급하고 있다. DB금융투자증권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낸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기존 36만원에서 32만원으로 내렸다. 허재나 DB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LG생활건강의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며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둔화도 불가피하다며 목표가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당분간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전날 영업실적 공시에서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이 6조 8,0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1.5% 줄은 4,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사업 매출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중국 시장 수요 약세로 화장품 수익성이 하락하고 해외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허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중국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하고 마케팅비가 확대되면서 큰 폭의 영업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분석했다. T사이언티픽이 보안 기술로 GS 인증 1등급을 획득, 조달청 나라단터에 정식 등록된 IPMS에 인공지능 기반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 벼락 기술을 내재화하는 고도화에 착수했다. 31일 T사이언티픽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연구과제를 수행한 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연구에서 확보한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 결화 기술을 내재화해 제품을 더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사이언티픽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IPMS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웹페이지 또는 이미지 내 정의된 개인정보를 탐지한 후 정보를 비식 결화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점검 및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이다. T사이언티픽은 올해 출시 예정인 AI 기반의 고도화되는 시제품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를 AI 기법으로 분석해 등급화된 정보로 관리자에게 보고받도록 하겠다. 때문에 기존 노출 빈도 기반의 분석에서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발전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T사이언티픽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의된 패턴을 정규식 기반으로 개인정보들을 탐지하고 비식 결화했지만 AI 기반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 20여 종의 다양한 형태와 패턴의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며 직접 서버에 접근해 개인정보 콘텐츠를 탐지하고 서버 보안 취약점을 미리 탐지해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T사이언티픽 AI 연구실 이종규 소장은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보안 트렌드에 발맞춰 전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개발 역량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사이언티픽이 보유한 IPMS 제품은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뿐만 아닌 이미지 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비식 결화에 보호하는 보안 기술로 GS 인증 1등급을 획득한 조달청 나라장터의 정식 등록 등 정보보호 보안 솔루션이다. NH투자증권은 1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철강 업황 부진 반영, 리튬 가격 하락, 중국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 하락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기존 66만원에서 59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철강 시황 회복 및 리튬 가격 점진적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이재광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중국 철강 생산 증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반면 철강제 가격은 원가 전가 실패로 롤마진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수준의 롤마진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리튬 가격도 현재 가격은 신규 공급이 나오기 힘든 가격 수준으로 전기차 수요만 견조하면 향후 공급 차질 영향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22,000달러로 전망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0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74.6% 감소,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이 연구원은 철강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반면 판매 가격은 하락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튬 가격 급락으로 중국 상장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며 시운전을 앞둔 리튬 사업 자회사들도 재고 평가 손실 발생하며 영업 적자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지주회사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 스스로가 PBR, 로 등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국내 지주사의 경우 대표적인 저평가 산업으로 2023년 참 4분기 자본 총계 및 1월 26일 종가 기준 PBR은 91개 지주회사 중 84개사가 PBR 이하라며 지주회사의 장기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환원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주회사의 보유 자사주 비율은 8.2%로 시장 평균인 2.9%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올 들어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인 기업도 18개사에 달한다. 최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주주총회 의결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자사주는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 여력이 생긴다면서 지주회사 오너의 경우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발생해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이자 비용 및 상속세 재원으로 배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